우리 오늘 인터페이스 구현이죠? 387쪽 켜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죠? 천천히 와요. 미드리어 쪽 켜주시고요. 합쳐지면서 글씨가 좀 깨졌네요. 387쪽 켜줍시다. 미드리어죠? 네, 좋습니다. 글씨들이 왜 깨졌을까요? 자, 미드웨어 란. 미드웨어요, 미드웨어. 미들, 중간이죠? 웨어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줄임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줄임말인데요. 이제 중간 역할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우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했었죠? 하드 뭐였어요? AI 같은 이제 뭔가 고성능으로 이용하는 걸 하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예요. CPU 쪽으로 움직이는 걸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프트웨어랑 미들웨어, 네. 두 말을 합쳐가지고 미들웨어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자바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웹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네는요, 이제 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각각 다른 언어예요. 서로 다른 언어란 말이죠. 다른 언어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프랑스랑 중국이랑 뭐 한국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요. 뭐 자바에서 만약에 웹으로 간다 그랬을 때요. 자바한테 웹가 그랬을 때 웹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한테 뭐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해주는 중간 서식 역할을 해주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미드웨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 각각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미들웨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다 미들려냐? 한다고 해서 모두 아니에요. 중간 역할은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제공해야지 진짜 미들려는 거죠.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전달한다거나 형식 변화를 한다거나 접속 관리한다거나 뭔가를 통합한다거나 특정 기능을 해주는 녀석들을 미들웨어라고 하죠. 중간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미들웨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미들웨어 하면서요. 미들웨어인가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OX, O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제 적어 놨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키보드 마우스도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뭘 중간 역할을 해줘? 사람과 컴퓨터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키보드 마우스죠?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 욕하고 싶잖아. 그럼 키보드 치죠? 야 하면서 이걸 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이제 뭐 게임한 거나 마우스 클릭하거나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전달할 때 쓰는 역할도 키보드 마우스예요. 예를 들어 전달자거든요. 근데 전달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들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타이핑 한다고 그대로 올린다라고 해주는 거지 뭔가 웹적으로 기능을 해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들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아니라는 거는요.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주는 서버 또는 드라이버들은요, 모두 이제 미들웨어다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예시만 봐줘도 좋습니다. 지금은 미들웨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뿐이고요. 자, 결론은요, 기능적으로 실제 처리 기능이랑 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통신, 처리, 통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위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미들웨어를 부르기 어렵다.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특수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수한 기능 해주는 게 미들웨어예요. 네, 그러면서 미들웨어 종류들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요. 데이터베이스, RPC, 이제 MOM, TC 모니터, 그 다음에 ORB, WAS와 같은 미들웨어 유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로직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 들어가면은요. 제일 많이 보는 유형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프로젝트 제가 얘기했던 것을 4번 돌잖아요. 이게 뭔지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보 처리 기사는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한테 개발적으로 의뢰를 받았어. 의뢰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코딩이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지 수단이라고 했죠. 인지 수단이고요.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먼저 갈게요.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자, 코딩을 쳤어요. 코딩을 따라라락 쳤어요. 컴퓨터에서 따라라 이렇게 해줘 해가지고 검색하고 이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한테요. 고객의 정보 가지고 와, 뭐해와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녀석들을요. JDBC랑요. ODBC랑요. ORM 도구라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JDBC랑요. ORM 도구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JDBC는 뭐냐면은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에요. 자바랑 데이터베이스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 언어가 자바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파이썬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C 언어도 있고 여러 언어가 있어요. 그 도구들도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언어를 중점으로 하냐면은 자바 중점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JDBC와 같은 녀석들 항상 대표적으로 이름 명칭이 나오고요. 각각의 녀석들도요.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ORM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책에서는요. 그 다음에 원격 프로시저 해가지고요. 이제 뭔가 이제 구현을 해준다 하면서 이제 로컬 시스템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고 원격 시스템에서 실행한 다음에 결과값을 반환한다. 그리고 MOM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TCP라는 녀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AS라는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미들웨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기보다는요. 정리해 놓은 것 좀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쇼핑몰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면서 이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하나 그려왔어요. 그려놨는데요. 만약에 고객이에요, 고객. 그냥 단순히 고객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뭔가 이제 로그인이나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객이 들어와서 이제 나 로그인이나 주문을 해야지. 이제 주문해가지고 버튼 딸깍 누르고 나서 버튼을 했어요. 그때부터 생기는 흐름이에요. 그때부터 생기는 흐름인데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웹사이트랑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자바랑 연결을 해줘요. 자바나 또는 이제 웹사이트랑 이제 고객이랑 웹사이트 중간에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바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을 제가 좀 그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고객이 있고요. 이 고객한테요. 이제 웹 화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화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주문 완료라는 요청이요. 그러면은 이 요청을 받고요. WAS라는 녀석은 뭐냐면은요. WAS는요. 웹이랑 보통 이제 자바랑 연결해주는 수단이에요. 웹이랑 자바랑 연결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제
웹에서 사용자 인증을 조회해달라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에 대한 주문 정보를 받았어. 그러면은 자바한테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WAS 녀석이 끊기잖아요? 인터넷 끊겼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뭡니까? 고객에 대한 주문 정보 저장해야 되겠죠? 주문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미들레어라는 녀석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게끔 중간 서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 서식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완료 후 뭐 이제 주문 메시지를 저장하고 메시지 전환해서 이제 뭐 시작을 한다 하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맨 밑에 있는 ORB는 뭐냐면은요.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거와 연동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책에서도 그렇고요. 뭔 말이냐면은요. 기존에 존재하는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거랑 연동이 돼서 재고를 차감하거나 매초 등록 등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우리 지금 주문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본 거죠. 근데 재고 수량이나 이런 데이터는 이미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거랑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들이랑 연결해 주는 게 ORB예요. ORB라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지 큐를 한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 이제 뭐 처리 보장이나 뭐 이런 걸 해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배송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주문 완료됐고 주문 티켓 끊었고 티켓을 받은 배송 담당하는 공간이 있죠. 그쪽으로 메시지 보낸다는 거예요. 어, 우리 주문 완료됐고 배송 시스템에다가 메시지 하나 날려가지고 주문 배송에 대해서 처리하게끔 알림을 띄워줘야겠다. 알림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알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정리해 준 거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친구가 하나 없냐면은요. 지금 보면은 RPC라는 건 없죠. RPC라는 녀석은요. 책에는 존재하지만요. 아마 우리 책에는 지금 RPC라고 존재하는데 제 흐름상에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문 시스템을 이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음, 우리가 네이버 쇼핑 친이가 제일 나온 상품이 이거였어요. 이 친구를 주문할 거예요. 주문 구매하기를 클릭할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서 주문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결제 처리를 도와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네이버 쓰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카드 정보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진행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네이버 쪽에서 카드사에서 이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지고 오죠. 근데 그럴 때 네이버가 카드사한테 뛰어가가지고 나 주문하러 갔다 올게 이래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5초 안에 결제되잖아요. 3초 안에 되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은요. 카드사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원격으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거를 RPC라고 해요. 우리가 카드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제 카드사에서 이제 원격으로 우리 임의적으로 처리하게끔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카드사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친구들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토스들은요, 결제 시스템 있죠? 이런 시스템을요, 개발자든 누구든한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결제할 때 토스 안에다가 이제 결제할 때 시스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토스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토스 쪽에서 우리가 기계 줄 테니까 우리랑 똑같은 서비스 만들어서 줄 테니까 여기서 결제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 하게 해주겠어. 라고 하면서 원격으로 제공한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스템이다 하면서 원격 프로시저 나오죠? 원격 프로시저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호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다. 해서요, 중간에 결제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결제는 보통요, 다 RPC입니다. RPC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온라인 업무보다는 뭐 이제 분산 시스템 데이템 동기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보이는데요. 뭐냐면은요, 이제 뭔가 일을 처리하기보다는요, 메시지를 전달해서 처리하게끔 해주는 거죠. 메시지 역할, 알람 역할을 해준다 보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지향 미드웨어예요. 알람 서비스이고요. 뒤에서 흐름해줄 수 있도록 티켓 끊어서 알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모니터는요, 온라인에서 이제 뭔가 진행하는 업무에서 처리를 감시하는 미들웨어다 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항공기나 철도 예약 같은 사용자 수가 증가해도 빠른 응답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트랜잭션 모니터라는 녀석은요. 이제 항공 예약 시스템이나 뭐 철도 예약 시스템 같은 녀석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요. 이 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요. 이제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티켓팅이나 이런 걸 할 때 한 명만 몰리는 게 아니라 수천 수백 명이 와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시스템을 좀 이제 분산 처리해가지고 이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 고 보면 됩니다. 그런 녀석이고요. 여러분들 줄 오래 쓰면 뭐 소리 지르잖아.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런 녀석이에요. 그런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RB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객체 지향 이제 뭐 요청 브로커 해가지고요. 이 장점인 처리와 이제 이 모니터링을 추가로 이제 구현한다 이러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이제 가볍게 이제 객체들끼리 통신하게끔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WAS는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 변동하는 컨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미들웨어다 하면서 웹 어플리케이션 이제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든지 이제 서버 환경보다는 웹. 우리가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걸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합니다. 보통 인터넷 끊겼다 그러면 이게 끊긴 거예요. 이 녀석이 끊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땡땡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일관성을 보장한다. 땡땡은 정보 제공 방법이나 기능에 따라 이 녀석들을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답 뭡니까? 그렇지, 그렇지. 미들웨어죠. 미들웨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미들웨어는 미들과 소프트웨어 합성어로 운영체제와 땡땡땡을 하고 있다.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를 쓰시오. 뭡니까? 그렇지, 그렇지. 트랜잭션 나오면 무조건 TP 모니터예요. 트랜잭션 해주고 나서 프로세싱 모니터입니다.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고요. 반드시 TP 모니터가 아니라요. 트랜잭션 프로세싱 모니터까지 해가지고 작성하는 습관 들이세요. 철자 풀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녀석까지만 풀고 나서 뒤로 갈게요. 자, 3번. 미들웨어에서요, 이제 종류 중에서 이제 뭔가 이제 상이한 종류, 이제 뭐 비동기 방식을 처리하고 온라인 업무보다는 이중 분산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공개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녀석 뭡니까? MOM이죠.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죠. 여기서 미들웨어 중에서요, 이제 이기종 분산, 뭐 이런 데이터 동기, 이런 친구 나오죠. 이기종 분산. 항상 나와요, 이 친구는요. 이 단어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기종 분산이라는 적 나오면 MOM이에요. MOM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쪽이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진도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30일이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18일까지 해가지고요. 수업이 보니까요. 한 12일 정도 남았어요. 11일, 12일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요. 보면요. 자, 화면 설계. 이 녀석 내용 거의 없죠? 하나일 거예요. 등급 하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요. 인터페이스 구현해가지고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1시간 30분 정도면은요. 인터페이스 구현이 아마 종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요. 오늘 이제 제가 문제를 제출할 거고요. 문제를 풀어달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늘부터 언어 좀 들어갈게요. 언어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은요. 시험 문제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언어가 최소 제가 알기로는 3문제 이상 나와요. 3문제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24년 10월인가 7월인가 그땐 대박이었죠? 언어만 거의 맞았어도 반타작은 맞았어요. 정답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C랑 자바랑 파이썬 언어들 이제 각각 한 번씩 볼 거고요. 오늘은 가볍게 C 언어 살짝 볼게요. C 언어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자바 언어 살짝 보고요. 어떻게 볼 거다라는 얘기 정도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한교시는 무조건 언어 할 거예요. 언어 쪽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 활용, 기술 패키징 해가지고 기출문제들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요. 이 개발이랑 언어랑 이제 기술 해가지고 각각 이제 5년 단위로 해가지고요. 어떤 세션에서 뭐뭐 나오는지 정리를 좀 다 해놨어요. 해놨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개발해가지고 보안 구축 왔는데, 예를 들어서 1장이에요. 1장 섹션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체킹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뭐 10개 있어요. 그럼 10개 되도록이면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이제는. 최대한 다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게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날 틀린 문제 또 풀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주말에 놀면 안 돼요. 주말에 놀면 안 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보충해가지고 1장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문제랑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풀어야 돼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축이랑 언어 같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이제 구축이랑 언어랑 기초 기술 같이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좀 갈게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에는 패키징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론 쪽을 한 교시로 잡아서요. 이론 계속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교시는요. 언어 볼 거예요. 조금 타이트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좀 고생하고요. 우리 합격 좀 합시다. 그 목표를 두고 있고요. 다시 좀 수업 좀 들어갈게요. 모듈 연계, 모듈. 그러면서 이제 요청 처리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하면서 이제 미들웨어들 접속할 수 있는지 그래서 RPC 같은 경우에 주로 결제나 포인트 같은 역할을 많이 해줘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매 주문같이 민감한 정말 빨리빨리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과거 시스템이랑 통신하게 해주는 게 ORB다. 하면서 과거라는 거는 지금 주문 처리와 같은 현재가 아니라 기존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랑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해주는 녀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 갈게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모듈은요, 이제 내부 모듈과 외부 모듈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단계 설정을 해주는 녀석이고요. 시스템 안에 있는 기능 단위 모듈끼리 정보를 주고받도록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결제 모듈 해가지고요. 각자 본인들이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눠진 것들이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모듈 얘기했었죠? 모듈 얘기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로 이제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로그인 파트인데 로그인 부서인데 로그인 부서 안에 알람이나 뭐 이제 채팅 기능들이 오면 안 된다고 했죠? 채팅은 채팅 부서로, 로그인은 로그인 부서로, 알람은 알람 부서로 해가지고 각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걸 모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말에 공부 열심히 했지? 다들 공부하느라 이제 막 힘들었었잖아. 그죠? 그 얘기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모듈 해가지고 다 이제 이어지니까 좀 이제 익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 연계 방법 하면서요. AEI랑요, RSB랑요, 그 다음 웹 서비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내부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연결해줘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 중심으로 느슨하게 해야 된다. 웹 서비스에서 표준으로 주고받아야 된다. 하면서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해가지고요.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이 기업 내 각종 어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간의 정보 전달 또는 연계 등이 해주는 솔루션인 거죠. 그러면서 포인트 투 포인트 해서 모듈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버스를 통한 그 다음에 헙스콧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구들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밑에 좀 볼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는요. 이제 뭔가 메시지나 데이터 포맷을 자동 변환한다든지 또는 이제 저장이나 수정, 삭제와 같은 관리를 해주는 녀석들이에요.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 해가지고요. 섭 그리고 이제 SWSDL 그리고 나서 UDDI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섭이랑 그 다음에 지금 WSDL 했었죠.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XML과 그리고 제이슨이라는 녀석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XML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태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설명, 아이디 하면서 작성하는 거 꺽쇠 쓰기 싫으니까 꺽쇠 안 쓰고 이제는 뭐예요? 제이슨 형식으로 해서 이름 땡땡, 아이디 땡땡 같이 쓰는 거를 제이슨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녀석이 제이슨 형식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설명 역할을 하는 HTML 문서다 하면서 WSDL을 같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라는 녀석은 뭐였냐면은요. 우리가 받은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였죠. 전달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렇게 해서 웹 서비스를 한번 같이 봤었고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네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포인트 투 포인트랑요, 허브스코크랑 이제 메시지 버스,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녀석들을 이제 가볍게 좀 얘기하고 갈게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요.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연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요. 이제 직접적으로 주는데 어떤 얘기냐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마트가 있어. 마트가 있는데 마트 점원이 직접 손님한테 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트 점원이 직접 드는 게 아니라 요즘 온라인으로 진행하죠? 그럴 땐 뭐예요? 손님이 여러 명일 때인 거죠. 하지만 손님이 많지도 않고 이제 뭐 내가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루에 사람이 한두 명 올까 말까요? 우리 가게에. 그럼 우리 가게 왜 오셨죠? 직접 줄 수 있죠? 그런 거를 포인트 투 포인트 해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라는 얘기예요. 직접 전달해줄 때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대신에 직접 주니까 뭐예요? 빠른 거예요. 직접 주니까 내가 뭐 찾을 필요도 없고 뭐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까 되게 빨라요. 하지만 손님이 많아지면 복잡해지죠. 내가 다 직접 줘야 되니까. 한 명밖에 안 왔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인스타 핫플 가게가 된 거야. 우리 앞에서 막 SNS 사진 찍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주는 가게가 뭐야? 이 사람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파. 더 이상 가게 영업 못 하겠어. 그러면은 영향도 큰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빠르긴 하지만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버스포크 같은 경우에 중간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텍스트가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제 연결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택배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요. 택배를 찾을 때도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은 이제 부서로 연결해줄게 해서요.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게를 갔는데요. 그 가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잠시만요. 따로 한 다음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중간 역할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용량 처리에 적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녀석은요. 좀 이제 지하철 노선도랑 비슷해요. 지하철 노선도랑 이제 비슷한데요. 뭔가 예를 들어서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문이나 뭐 이제 결제나 재고나 배송, 문자 발송 이런 게요. 어떻게 있어요? 흐름처럼 있죠. 흐름처럼. 흐름처럼 존재해요. 우리가 주문을 했어. 그러면 결제를 해. 그런 다음에 배송팀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배송, 재고 확인하고 배송 처리하고 문자 발송과 같은 순서가 있죠. 그 순서대로 처리한다라는 게 메시지 버스예요. 메시지 버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위에 있는 상황을 정도껏 이제 혼합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팀인데요. 이제 사내에서는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고 외부에서는 이메일 시스템을 뭐 진행한다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가볍게 한번 정리만 하고 들어갈게요. 이 포인트 투 포인트는요. 작은 구멍가게예요. 그래서 손님과 그리고 주인이 직접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허버스포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이제 주인이랑 그 다음에 중간 역할자랑요. 손님이 있어서요. 중간 역할자가 전달해주는 방식이고요. 메시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운영 진행을 하는 겁니다. 주문을 넣으면은요. 그 다음에 결제, 재고, 배송, 문자처럼요. 흐름,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큰 큰 회사에서 이제 외부 손님과는 이메일로 간접적으로 대표 이메일, 회사 대표 이메일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지만 내부에서는 사내 직접 전화 시스템을 이용해 부서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듯한 이런 시스템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부한테는요,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 라는 거고, 우리 내부 시스템에는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 녀석을 하이브리드라고 하고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해가지고요.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아키텍처 설계다. 설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주요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문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DDI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제 전화번호부 같은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포메이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계 인포메이션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SOA가 나오죠. 서비스 해가지고 오리엔트 아키텍처는요. 시스템을 여러 서비스 단위로 나누고 필요한 서비스만 꺼내주는 설계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분석해서요, 인터넷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생성 검색 이해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해서 모두 다 이제 뭐 이제 황색 페이지, 녹색 페이지 해가지고 설계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 쪽을 이렇게 해서 상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능 식별이 이제 상세 가이드 하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책 좀 잠깐 갈게요. 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뭡니까? 기업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ESB 같은 경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그 다음에 허브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와 같은 이제 그림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는 이제 녀석을 이제 보는데요. 보면은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버스 모양대로 돼 있죠. 자, 여기서 ESP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버스예요. 버스. 버스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버스. 버스를 나타내 가지고요. 이제 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 통로 역할을 해줘가지고요.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간접적으로 가서 전달받고 주고 전달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쓰는 곳은 이제 주로 어떤 데냐면은요, 좀 시스템이 복잡하게 돼 있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이나 쇼핑몰에서 이제 많이 쓰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시스템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중간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해줘라는 중간 전달 역할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각각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럴 수 있는데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들이에요.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각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라는 녀석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아키텍처 개념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모듈 간 연계 식별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페이스 기능 역할들도 존재하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위에 있는 거는 얘기를 좀 이제 길게 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이유는요, 문제에서 본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문제를 한 이제 지금 한 7년 정도를 어느 정도 봤어요. 근데 본 게 없습니다. 이제 나온 게 없고요.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서도 써 있죠. 필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23년 나와 있고 지금 보면 3차례 정도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여기 보면은요, 하이브리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들리어 처리하는 방식에서 대용량 처리, 그 다음에 접점해가지고 3가지 나와 있죠. 이 3가지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과거에 3번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1번 뭡니까? 1번. 그렇지, 그렇지. 포인트 투 포인트죠? 포인트 투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외워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요. 이 친구는 포인트 투 포인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허브 스포크일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메시지 버스이겠죠. 메시지 버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 갈 거냐면은요, 397쪽 갈게요. 인터페이스 구현이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안까지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 구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XML 했을 때 같이 봤었어요. 3장이었죠? XML 했을 때 같이 봤었고요. 인터페이스 구현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페이스는요, 규칙이나 방법을 정의하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이제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쇼핑몰을 주문했어. 배송 시스템, 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그림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한마디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데이터 통신이랑요, 엔티티 기반 방식이라는 게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제이슨 XML, 오늘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까지 해서 한 두세 번은 들었을 거예요. 뭡니까? 데이터 형식으로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 전달할 때 우리 마구잡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규칙을 정한 다음에 전달하자 해서요. 실시간 전송 가능하고 속도, 데이터 구조 너무 좋은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간에 직접 연결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제 동기 비동기 나오는데요. 이제 중간에 전송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동기 비동기라는 거 아마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동기 비동기. 동기가 있고요. 비동기가 있어요. 동기 뭡니까? 이거요. 기다려. 기다려가 동기예요. 비동기는 안 기다려도 돼요. 자, 기다려, 안 기다려가 동기, 비동기인데요. 어떤 거냐면은요. 자,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에서 10분 됐어, 50분 됐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흡연자야. 근데 세상에 다 돗대야. 그래서 담배 다 끝났어. 담배 다 이제 피고 나서 이제 담배 하나는 거 돗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배우지 마요. 아무튼간 그 뭐냐 돗대 해가지고 이제 담배를 딱 사야 될 것 같아. 이제 내려갈 때 또 이제 사고 그러면 승질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사면서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다 그래가지고 줄을 서. 근데 여러분들 편의점 이제 계산해 주시는 분이요. 계산해 줄 때 한 사람 한 사람 계산해지 와가지고 이제 나 내가 계산 다 해줄 테니까 이제 나중에 찾아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동기라고 해요. 동기는요 순차적으로 해주는 걸 얘기해요. 순차적인 흐름으로 이제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요.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각자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페에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다 같이 이번에는 카페를 갔어. 이제 또 이제 이제 한 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졸리고 하니까 커피 한 잔 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가나 이제 컨버즈 가지고 같이 백 따라나가지고 이제 커피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문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앞에서 다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죠. 그냥 이제 나오는 뭐 하거나 이제 뭐 예를 들어 디저트가 좀 더 빨리 나왔어. 그럼 디저트 나온 사람이 이제 뭐 맨 뒤에 섰는데 제일 먼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비동기라고 해요. 기다리지 않고 할 거 하면서 이제 유연하게 처리해주는 방식을 비동기라고 해요. 그죠? 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비동기 전송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융통적으로 이제 전송을 처리해 주고 끝까지 이제 기다릴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기반의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돼 있죠. 송신 시스템 한마디로 데이터 생성해서 전송을 준비해 주라는 거고요. 전송 준비 끝났어? 나 데이터 이거 그대로 가져가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달 받은 걸 뭐예요? 만약에 상황에 맞게끔 뭔가 이제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야 돼. 그럼 변환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응답 처리 결과를 반환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AJAX라는 거 나오죠? AJAX라는 것도요,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뭐냐면은요, AJAX. 이제 비동기적으로 이제 뭔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카카오나 어디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떠요. 근데 아직도 아이디랑 비밀번호 창이 그대로야. 이상해서 새로 고침을 했어요. 새로 고침을 하니까 땡땡땡님 환영합니다 떠 있어. 이게 한 번인 줄 알았더니 매번 그러네. 그럼 전화하겠지? 왜 새로 고침할 때마다 제게 보여요? 짜증나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페이지 한 번 다 갈아볼 수 없잖아. AJAX는 뭐냐면요. 중간에 있는 어떤 특정 기본 하나만요. 새로 고침이나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상태 변경을 보여주는 거를 AJAX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코딩 배우거나 그러실 때 AJAX는 필수예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제 시스템이나 뭘 할 때 항상 뭐야. 변경이 돼가지고 됐습니다. 처리됐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보여주죠.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그러면서 보여줄 때 전체적인 화면을 매번 새로 고침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화면을 왜 새로 고치면 여러분들 새로 하얀색 배경 됐다가 그 화면 나오면 눈 깜빡깜빡거려서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특정 부분만 변경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AJAX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써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 친구요. 그리고 케이블 기반 인터페이스 해가지고요. 처리 기름, 송신 시스템이나 뭐 데이터 확인, 로직 수행 해가지고요. 케이블 기반 시스템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목적이나 방법, 기술 요소 해가지고 이제 고려 사항들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 넣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자바도 할 거고요. 일반 해가지고 지금 한 것도 있는데요. 자바에서도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바에서도 인터페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둘 다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흐름이에요. 둘 다. 둘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요. 코드 안에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코드 안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 동작을 해. 이거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라는 기준을 정하는데 제가 옆에다가 지금 보면은요. 인터페이스 애니멀 해가지고 보이는 사운드라는 걸 넣었죠? 뭐예요? 동물은 반드시 소리를 내야 돼. 인 거죠? 근데 동물이요. 우리 지금 보면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동물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물들을 매번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동물인의 소리를 내. 만약에 강아지라면 강아지 안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줘라. 라는 규칙을 넣어주는 건 인터페이스, 이 자바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일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요.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 통로를 단순히 일반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통로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원가입하면은 이메일 시스템, 이메일 부서에다가 인증 메일을 보내라라고 알려줘야 된다. 라는 흐름을 어떤 이제 우리가 상태 흐름에 대해서 작성해주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인터페이스랑 지금 하는 인터페이스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아마 이제 코딩 몇 번 해보시고 그러면은요,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는 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글씨가 오타가 났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고요. 10분 후에 인터페이스 보안이랑요, 그리고 언어 같이 들어갈게요. 문제 한번 풀고요. 10분 후에 뵐게요.